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NKTV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치욕을 딛고 만행을 고발한다, 이런 제목으로 증산교도소에서 감행되고 있는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 어느 정도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초희 씨, 바로 증산교도소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주셨죠. 오늘 다시 저희 스튜디오에 초청해서 2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성폭행과 성추행 이 사실 자체를 여성들이 말하기에는 참 치욕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남한에 살고 있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못이해, 이런 것들도 걱정되고요. 하지만 지금도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인공노할 교도관들이 성폭행과 성피해,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이 실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초희 씨가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초희 씨를 맞이하겠습니다. 초희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어제까지 일을 하고 오늘 또 시작을 저희 방송에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좀 더 클로즈업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 증산교도소의 여성 수감자들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기축 같은 성추행과 성폭행, 좀 이런 이야기 하려면 어떻습니까? 여성들의 경우에 좀 쉽지는 않죠. 당연하죠. 어떤 조금 좀 그런 걸 성추행이라고 생각을 못 해봤던 상황이라 어떻게 뭐 지금에 와서 그걸 얘기하자고 보면 그때 이것이 성추행이었고 성폭행이었구나 하는 걸 느껴서 좀 얘기하기가 조금 좀 조심스러워지네요. 그렇죠. 네. 지금아 생각하니까 너무 여성들의 성적 권리, 그 여성의 사회적 그 권한, 권리 이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때 그런 것들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황당하진 않습니까? 당당하기보다도 조금 좀 그때는 여자가 아니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렇네요. 증산교도소, 뭐 북한에 수많은 교도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교화소라 하죠. 그렇죠. 예, 저번 시간에 그 교화소의 전체적인 그 생활 패턴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노동 착취를 당하는가 그걸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이제 해 주시겠습니까? 할 얘기가 하도 조금 좀 두고두고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대표님이 초대해 주셔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교도소 안에 교화소 안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폭행 이런 부분적인 문제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아서 그 안에 여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유린당하고 있는 일,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밝혀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사람들일수록 이 말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듣어보지 못한 말들이어서 아마 좀 이해하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11호 증산교도소에서 1년 8개월 동안 수감돼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제가 몸으로 받아본 일이어서 좀 얘기하기가 조금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이 아마 1,000명이 넘어요. 네, 1,000명이 넘는 그 속에서 번이 아니게 저희들이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성추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한국에 와서 뉴스 보고 모든 실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성폭행이고 성추행이구나 이런 거를 느껴봤지요. 저희들은 북한에서 그런 걸 모르고 지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뭐 교도관들이고 저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뭐 누구 맞다나 가슴을 만진다
그다음에 뭐 그런 예쁜 그러니까 특히 거기 교도관들은 그 안에서 입소돼서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척 보면 벌써 찜을 해놓는 거예요. 예쁜 여자, 그리고 남다르게 키도 훨씬 크고 나이도 젊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해서 점을 찍어 놓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 거예요? 남보다 일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뭐 반장이라든지 뭐 별도 관리, 창고장, 그다음에 무슨 점검원 이런 직책들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자유를 주는 거지요. 네,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그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그때는 뭐 제가 뭐 이뻐서 그걸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아서 내가 일을 잘하고 그나마 또 가정 환경이 좋고 해서 그런 힘을 받아서 저는 반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돌이켜보면 이것이 그때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었고 교도관들이 눈에 들었었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장, 점검원, 창고장 뒷자리가 장자가 붙은 사람들은 주로 교도관들이 뇌물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도관들이 다른 죄인들은 일을 시켜놓고 반장을 부른다든지 점검원을 부른다든지 뭐 점검원 반장 동시에 같이 부를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면 반장을 미리 불러서 반장하고 뭐 사회에서 죄를 짓고 교화소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생활을 여쭤보는 거죠. 예, 그러면 사회생활할 때 뭐 남자를 친해어 봤나, 어떤 이런 흥미적인 일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게 첫 단계겠지요. 저희들한테는. 네, 그러면 저희들은 그때 당시는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교도관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김없이. 뭐 나는 사회에서 뭐 남자를 저희 북한은 알다시피 저희 때는 아마 남자들이 손목도 잡아보는 것도 아마 진짜 사상투쟁감이 되었고 눈길조차 주지 못할 형편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뭐 연애를 지금이 말하면 연애지요. 저희들은 그때 연애라는 말을 몰랐어요. 그러면 연애를 하는 것도 정말 부모 형제 모르게 남의 눈을 모르게 진짜 힘들게 어렵게 연애를 해보는 일이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도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반장하고 대충 얘기를 나눈 뒤에는 저를 보내놓고 점검원을 불러요. 점검원은 매 반의 점검원들은 대부분 나이 어리고 예쁘고 그런 애들이 다 점검원을 해요. 왜? 호명을 교화소에서 10분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해요. 이름을 불러요. 왜냐하면 달아나는가 해서 도주할까봐. 그래서 10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그 점검원이 바로 점검원이라고 해요. 제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첨부할 것은 예쁜 거 하고 이미 사회에서 죄를 짓고 들어오는 죄명이 부하라고 되어 게 있어요. 네, 남녀관계 문제로 들어온 죄명. 그 죄명으로 들어온 사람들 주로 유인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뭐 점검원을 좀 시키고 개별적인 일 시키면서 소우차공도 시키고 하여튼 그런 죄명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그런 일을 많이 시키면서 그런 사람들을 유인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토요일은 격주 토요일에는 일을 안 하고 학습 사상투쟁이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위생사업 하는 날. 그러니까 학습 사상투쟁이 하는 날에는 딱 이제 자기 눈에 든 사람들로 해서 개별 일을 조직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밖에 나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인해서 밖에 나가서 무슨 고기잡이 한다든지 뭐 이런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물막이 한다든지, 논두렁 물막이에요. 그런 물막이를 한다고 하면서 소위 그런 사람들을
많이도 안 데릴 거예요. 5명 아래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서 먹을 거를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나가면 어떤 사례가 벌어지겠는 거는 그거는 아마 불보듯 뻔하겠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먹을 거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첫째예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바쳐서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먹을 거를 준비해 가지고 어느 뭐 예부의 일을 나간다? 되게 좋은 일이지요. 그러면 그런 일에 훈쾌해 가지고 진짜 자기 몸이 어떻게 망가지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은 나가면 언니가 특식을 먹으러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을 막기가 아마 쉽지는 않게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아마 정복을 벗은 사람들이 몇 명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걸 인해서 이게 독방 그와 관련된 여자 죄인은 독방 가는 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교화소 안에 3가는 여자들 과예요. 그리고 3가하고 10가가 있어요. 저는 10가였고 그걸 당한 여자는 3가였어요. 근데 아마 평북도 여자였어요. 창고장을 했고요. 얘가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었고 키도 엄청 컸어요. 근데 아마 얘가 담당 교도관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몰랐었지요. 근데 아마 교양과 검열에 붙어가지고 이 일이 밝혀진 거예요. 담당 교도관하고 아마 좋아하는 관계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알게 보니까 이 여자가 임신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교양과 검열이 붙어가지고 이게 아마 11호 교화소 안에 아마 문제가 되었어요. 그게 아마 첫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전체 사상투쟁의 모임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비판하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죄인을 내다 놓고 아마 비판서도 씌우고 온 교화소 안에 3가 여자들 다 모여서 아마 비판도 하고 그래서 그 여자는 결국은 자기가 실토하는 거예요. 예, 담당 교도관하고 창고 안에서 이런 성적 행위가 일어났다는 걸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교도관은 정복을 벗고 이 여자는 한방 안에 독방 그 교화소 안에 독방이 있어요. 딱 메다예요. 딱 1m 되는 그 독방에 들어가서 보름 동안 독방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아마 연장돼서 예, 자기 만기를 못 채우고 다시 연장을 6개월을 연장받아가지고 살고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그러네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의 어떤 성적 지위와 자기결정권 그리고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한 의식 그거를 위해하고 침범하고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한 당당한 어떤 고발과 법의 응징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북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죄인이다 보니까 그 교도관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1,000명씩이나 있는 여성들 가운데서 누구를 데리다가 그렇게 성폭행을 하는지 그 현장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도 않거니와 네. 그거를 갖다가 어떤 사례가 나올 수는 없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그 세상에 비밀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러저러한 이제 성폭행, 성추행 사건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그 시간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 우리 아마 조이스가 반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제가 사전 인터뷰하기 전에 여러 건 이야기하는데 그 정렬한 이야기를 여성 입으로 직접 또 하기에는 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요. 우리가 뭐 성폭행, 여성을 데리다가 간음을 하고 강제로 이렇게 뭔가 나쁜 짓거리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아무리 죄인이라도 교도관은 그 사람들을 정해진 어떤 법이 요구에 따라 일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상 그가 도망을 못 치게 네. 경비를 서고 네. 그리고 생활에서 다른 타인에 의해서 함께하는 수감자들 사이에 추가적인 뭐 폭행이나 그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피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작자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무렇게나 되는 줄 알고 말에서 함부로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면 성적으로 아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말 함부로 내뱉고 네. 그리고 여성의 몸을 함부로 다치고 그한테 수치를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짓거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직접 뭐 몹쓸 짓을 하는 거는 뭐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겨더가는 남자고 그다음에 겨더간 밑에 항상 저희들을 감시하는 교환수가 있어요. 여자예요. 그거는 그러면 정치 대학교를 졸업하고 배치되어서 간 애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다 어려요. 18살, 19살, 다 20살 미만이죠. 이런 애들이 항시로 저희들 이게 총을 메고 저희들을 감시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10분에 한 번씩 이제 점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점검원이 그 교환소한테 가서 이제 이게 사인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점검을 했다. 10분에 한 번씩 점검을 했으니까 수표를 가서 이게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 사인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교화소 안에 나이가 다 60살, 거의 70살부터 다 있어요. 그럼 70살부터 19살까지 사이 그 계열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나이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알다시피 40살 넘은 여성들에게는 가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애들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차인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누구 맞다나 그 안에서 일을 못한다던가 뭘 잘못했다던가 그러면 또 이거 뭐 가을철에 생 옥수수를 따먹다가 들켰다던가 하면 그 17살, 18살 되는 그 교환대 아이들한테 그냥 야, 이 쌍칸나야 무릎 꿇고 앉아서는 무릎을 뭐 총대로 때리고 해초리를 가져다가 때리고 뭐 이갔나 저갔나 하면서 진짜 입에 담지 못하려고는 뭐 다 하는 거죠. 그래도 제 엄마 같은 제 언니 같은 사람들 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죄인이고 뭐 짐승이죠. 솔직히 뭐 이름 석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번호표를 앞가슴에 달고 다니니까 솔직히 이름이라는 거는 정말 불러보기 힘든 그런 상황인 조건에서 뭐 이갔나 쌍갔나 욕하는 거야 뭐 진짜 뭐 세 발의 피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욕하고 하고요. 그리고 전에 얘기를 했지만 죄인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저희들처럼 탈북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이제 마땅 남녀관계에 부활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욕먹을 짓을 했다 하면 뭐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어디 가서 뭐 진짜 아닌 게나 밑이나 팔고 다니고 뭐 이름에 진짜 별 쌍욕을 다 하는 거지요. 이렇게 욕을 하고요. 여자들이에요. 그건 같은 여자들인데 이렇게 욕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교도관들이 진짜 누군가가 뭘 잘못해서 맞을 때는요. 진짜 사정 없어요. 정말 그 어디도 가리질 않아요. 유속은 막 때려. 네. 당연히 때리죠. 강목으로. 네, 이런 각자 강목 알지요. 그런 창문 틀에 난 이런 강목들 그냥 그저 그걸 꺾어다가 그저 마구 내 무릎은 다 때려. 마구 다 때려 패요.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앉히면 그 사정 없이 때려요. 그래서 등을 때려. 등 때려 아프마자 그냥 이게 다리 엉덩이 부분 뭐 형편없이 다 맞는 거지. 그러면 다리 쩔떡쩔떡 거리면서 수용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내가 이게 맞아서 이렇게 됐다 말을 못해요. 내가 잘못했기 죄인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내가 일을 못해서 맞은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는 건 정말 수십 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게 이런 일이 계속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교도관들한테 맞아서 머리 터지고 뭐 누구마다나 진짜 뭐 팔이 부러지고 이런 거는 그 안에서 당연히 있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폭행으로 맞아 죽고 뭐 맞고 하루 종일 일 못하면 맞아대고 이런 일이 수십 없이 벌어지는 게 교화소 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왜 이런 말들이 자꾸 일어나는 말이 이렇게 새어나는가 비밀이 없듯이 왜냐하면 자꾸 이쁘고 그런 애들만 불러내니까 불러내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러길래 예민한 거예요. 이게 미각들이 너무 예민한 거야. 그 먹는 데만 신경을 쓰다 딱 들어오면 걔네들이 딱 들어서면 입에서 펑펑이 가루 냄새 난다든지 맛있는 냄새, 두부밥 냄새, 인저고기밥 냄새 딱 나는 거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쟤네는 왜 그러니까 주말에만 딱 나오면 잘 떠부르고 쟤는 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겠구나 딱 이렇게 느끼. 그러니까 그런데 촉각이 빠른 애들이 특별히 있더라고 또. 우리는 또 식구까지 끄면서 나가면 근데 딱 그런 남녀관계 문제로 들어온 애들이 특별히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도적놈이 도적놈을 잡고 부하제가 부하제를 잡는다는 말이 그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하로 들어온 애들이 그걸 딱 눈치채더라고요. 자, 분명히 그걸로 나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양과 검열 딱 이제 들어오면 보지도 못했는데 쏘내는 거지.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추적하는 거에서 그래서 잡히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 당연히 있지요. 그런 게. 왜냐하면 앞쪽은 탄을 찍어서 써요. 예, 저희 이게 우리 북한처럼 이렇게 저기 청진처럼 갈탄 쓰는 게 아니고 저 앞쪽은 무연탄을 써요. 그 무연탄을 몽땅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쓴단 말이죠. 그 몽탄을 찍는 거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제 가족 제 마누라 애들 안 시키는 거죠. 죄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인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몇 명 이제 맡은 반장은 무조건 가요. 반장 그다음에 점검원 같은 애들은 안 데려가요. 창고장 그리고 이제와 같이 좀 부하권으로 들어와서 좀 예쁘게 생겼다. 항상 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애들을 한 다섯 명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요. 데리고 가서 진짜 반장은 썩어지게 일하는 게 반장이에요. 뭐 언제 무슨 남이 사치를 보고 일하는 게 반장이 아니고 썩어지게 일만 하는 게 반장이니까. 저거 이제 데려간 애들 창고장 둘이서 썩어지게 일을 하면 나머지 둘은 어디로 가겠어요? 모르지요.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뭐 한 4시간 있다가 다 찍고 나면 뭐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선생들이 해주는 밥이 또 엄청 맛있지요. 그러면 또 그걸 먹고 배가 부르고 좋지요.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들어올 때 우리가 거저 안 들어온단 말이지. 거저 그 안에서는 오늘 한 끼 잘 먹었으면 그 다음 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끼 걸 그냥 보수 차는 거야. 거저 주머니란 주머니 싹 걷어여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수용소 안으로. 그러면 나머지 그 안에 있던 죄인들은 벌써 아는 거지요. 쟤네들은 부러워가지고. 괜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져서 가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왔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쟤네들은 뭐 그런데 다만 그 속에서 예리하게 눈초리를 딱 돌리는 게 이제 부하권으로 들어온 그런 애들은 단지 쟤네들이 일을 잘해서 선생님 눈에 잘나서 나가서 뭐 그런 일을 하고 왔다 생각을 안 하고 저건 분명히 저런 짓거리 하려 갔다 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사례가 교양과 검열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서심없이 다 써내는 거죠. 날짜까지 진짜 몇월 며칠 날 뭐 몇 시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온 것까지 다 적어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들이 밝혀지고 이런 것이 소문나고 아마 이런 일이 그 안에서 나는 지금 생각하기 지금도 여전하지 그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는 이것이 성폭행이다, 성추행이다 이런 거를 내가 고발을 해서 그거에 대한 뭐 대책이 있거나 그런 사회가 못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면서 거기서 당해도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고 아마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도 무권리 저항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당해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세상이 아무도 모르는 그 음습한 곳에서 여성들은 초보적인 권리도 없이 당하면 당하는 대로 또 그런 기회마저도 행복하게 생각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귀축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짝 이야기했는데 여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남성들보다는 어딘가 이렇게 힘도 약하고 그리고 또 삶에 있어서 연약하지 않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여성이기에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네. 뭐 생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북한 교화소들에서는 여성을 위해서 여성용품이라든지 또 여성을 위한 어떤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화소 안에서의 저희들이 여성들에 대한 가급적인 뭐
지원이라 할까요? 그러면 여성들에 대한 보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교화선에서의 여성들이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먹는 것이 원래 연약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환경이 안 좋고 이러니까 아마 여자들은 일단 중국에서 살다가 딱 잡혀서 저희들이 북한에 딱 이간돼서 나가서 구루장 안에 딱 들어가면 벌써 생리부터 끊기는 게 여자들이에요. 이것이 아마 저는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 한 달같이 정말 정기적으로 하던 그 일상생활이 어떻게 딱 내 몸이 잡히면 북한에만 딱 나가면 어떻게 그 생리가 집체적으로 다 끊기고 이렇게 이것이 보나마나 스트레스 여성들이 아마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것이 가급적이면 아마 이거 끊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재판을 받고 교화소에 가게 되면 교화소에서 단연간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형기를 마칠 동안 단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 기간에 이제와 같은 이런 생리적인 일들이 가급적이면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간혹 어떤 일이 있는가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생활을 하다가 한 6개월 그 안에서의 6개월이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안에 일상생활이 이게 아마 내 몸에 적응이 되는지 반년이 착 넘어서면서부터 생리를 하기 시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생리대라는 걸 주는 게 있어요. 공급은 해요. 공급인데 생리대라는데 아마 여기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그것이 없어서 보이면서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없어서 보이진 못하고 제가 말로 구들로 하는데요. 군대 나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우리 여성 군대 나갔다 오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생리대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안에 이렇게 그 인조솜 안에다 인조솜을 넣고 겉에는 이렇게 흰천으로 해서 너비는 한 5cm? 5cm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5cm. 요 정도 너비의 기락지가 한 70대요. 70대고 양 끝에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끈으로 맬 수 있게끔 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재봉에다가 이렇게 누비는 거죠. 솜 안에다 솜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빈 이런 생리대가 있어요. 그게 군대에서도 적용하는데 이걸 교화소에서도 적용을 해요. 이걸 매 반에 10개씩 줘요. 네. 그 10개를 주면 이제 반장들이 생리하는 사람들 체크를 해서 그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게 10개면 10개가 내가 나 하나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내가 오늘에 이걸 했다면 이제 그걸 생리한 걸 다 묶어서 휴지통에 가져다가 그 수거함이 있어요. 거기다 넣으면 그 교화소 안에 세탁만 하는 그 관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줌마가. 그러면 그 아줌마가 그 세탁물을 가져다가 세탁을 해요. 그러니까 알죠? 교화소 안에는 물이 넉넉치 않아요. 그래서 밥, 국 씻지도 않고 해주는 상황인데 이걸 제대로 씻겠어요? 못 씻지요. 그러니까 한 번 물에다 이걸 끓이는 거예요. 대화에다 넣고 그냥 헹궈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냥 가루비누 있잖아. 정어리 비누 알지 않아요? 우리 북한에서 쓰는 정어리 비누. 그리고 면에 오는 면식품에 이렇게 가루비누 좀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가루비누들을 조금씩 해수를 해서 그걸 아마 이렇게 넣고 그걸 끓여요. 끓여서 그걸 그냥 대화에다 넣고 끓였다가 그걸 꺼내서 한번 헹궈가지고 그 안에서 짜서 그냥 널어요. 예. 그런 생리대를 주기 때문에 나한테 오늘 생리를 한다 그걸 받았을 때 그 생리대 자체가 마대짝보다 더 꽉꽉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나쁜 그 오염물이 잘 빠지질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씻었으면 그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러운 게 아니라 엄청 꽉꽉해요. 그걸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중국에서 잡혀서 나갈 때 생리대를 갖고 나고 다 해수해버려요. 저희들이 쓰는 거죠. 해수해서 쟤네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거는 청바지 찢은 거 이런 생리대.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면에 오면 생리대 그래도 그나마 무슨 넌닝구라든지 본인이 알아서 부드러운 걸 써요. 예, 이렇게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그거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리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각해보면
밑에 병이 오고 이 밑에 다 꺼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양이 적은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양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한 번 해서는 꺾어서 써요. 또 절반 이렇게 적쳐서 그렇게 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안에서 무슨 속옷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교화소 안이 너무 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수영복, 제인복, 겉에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속옷은 다 내가 입고 가는 옷을 써야 되니까 말을 안 해도 아마 끔찍할 정도예요. 그냥 두 겹으로 썼다가 또 그 다음에 일하러 나가서 논밭에다가 그걸 막 논물에다가 씻었어. 그냥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 논물을 우리가 먹는다지 않았어요? 그런 물을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여성들이 그 안에서 목욕탕 안에서 목욕을 못 해요. 물이 없어서. 그리고 뭐 어쩌다 목욕 조직을 하게 되면 이런 통에다가 물을 한 반에 이거 한 통을 줘요. 그러면 내 앞에 차려지는 물통이 한 바가지밖에 없어요. 그걸로 내가 때 밀고 그걸로 씻고 그걸로 뭘 다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살아요. 그러나 담당 교도관들이 너무 데리고 다니면서 애들이 목에 떼 있고 손에 떼 있고 너무 보기 조금 좀 민망스럽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직을 해요. 여름 한철에는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는데 여기처럼 물이 많아서 진짜 물이 맑은 물이 아니야. 진흙탕 물이 흘러요. 그것도 우리한테는 가분한 거예요. 그런 물 안에 우리를 목욕하라고 놔줘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그 생리대부터 빠느라고. 그러면 막 위에서 소리 질러요. 그걸 거기서 빤다고. 밑에 내려가 빨지 왜 위에서 빠는가. 이렇게 여성 아닌 여성이라는 그런 제명감 우리는 그 수치감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욕을 하면서도 뭐 부끄러운 게 없어요. 뭐 누가 보든지 뭐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좋아서들 씻고 그런 사명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라는 사명감을 다 잊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자유나라에 와서 제가 여성이라는 그 존재감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아마 사는 게 너무나도 궁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도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는 울분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아마 우리 초이 씨가 많은 부분을 생동하고 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라고 하지만 여성이기에 그 적나라한 부분까지 말하기는 참 많이 저했을 것이라는 부분들 이해하면서 그래도 용기 내어서 북한 내 형제들 그리고 내 언니들 내 여동생들이 지금 저 북한 증산교도소를 포함한 곳곳에서 겪고 있는 이런 귀축 같은 비인간적인 이런 처우에 대해서 그들이 성폭행, 성추행, 그리고 함부로 능욕하고 함부로 수치를 주고 또 그들에게 여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끔찍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 초이 씨 작심하고 저희들한테 들려서 저희가 오늘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초이 씨 지금까지 저희들 이야기 열심히 들으신 시청자님들께 인사를 드립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